운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5년 전 비흡연 폐암 환자의 발병 원인을 심층 추리한 추정 60분.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라돈은 심지어 라돈이 검출돼.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 막연함,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막연함 공포. 여기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첫째 아이 건강 때문이거든요. 숨마셔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고 여기서 아기를 키워야 되고. 아파트에 라돈 적재 웬 말이냐? 국민들은 죽어간다! 건축 자재를 교체해도 계속 방출되는 라돈.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원인은 콘크리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돈의 공포.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정 60분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라돈.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능이기 때문에 측정기가 아니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라돈이 호흡기로 유입돼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의 공포는 생리대와 베개, 라텍스 등 생활용품으로 번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나오는 원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생활방사능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13년 추정 60분이 처음으로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후 5년여가 흘렀지만 유독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서 촉발된 라돈의 공포는 최근 굴지의 한 대기업 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김시환 씨는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했다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라돈이 많이 나오는 석재는 사실 여기 욕실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젠다이가 이게 이제 욕실 세면대 앞에 놓인 길고 좁은 선반. 이 선반을 비닐로 꽁꽁 싸놓은 채 생활한다는 김 씨. 라돈이라도 막아보려고. 그는 작년 10월 아파트 입주 회의에서 구입한 간이 측정기를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 씨. 라돈 수치가 욕실에서 유난히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라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 랩핑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직접 비닐로 네네네. 여기 기준치 한 10배 이상까지 저희는 나왔었거든요. 10배? 네. 그는 욕실 선반에서 라돈이 방출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로 이게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간이 측정기를 사용해 욕실의 라돈을 다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 10분이 지나자 소리 나네.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네,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측정됐음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실제 측정된 라돈의 수치는 23피코큐리로 국제 표준 단위로 환산하면 851베크렐, 기준치의 4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놔두면 아마 좀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던 김 씨가 전 재산을 투자해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이유는 6살 첫째 아이,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더 알수록 되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고 이런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진짜 괜한 고집 부려가지고 온 가족을 이게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도 하고 수없이 후회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후회 연속인 거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뭔가 싶은 거예요. 맨날. 잠깐 실례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지은 씨도 이 아파트에 입주한 걸 후회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336 베크럴 나왔나 본데요. 기준을 넘는 336 베크렐, 가장 심할 때는 기준치의 8배 이상인 1700 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걱정이 되죠, 정말로 아이가. 그래서 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작년 7월 입주하면서 그 10월경에 라돈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저희 입주민들께서 자료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문서화해서 만들고 아파트 전체 745세대 중 122세대의 라돈을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또 나름 또 자료를 84타입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20 그러나요? 평균이 평균치 데이터 그 정도 나옵니다. 높고 최대치는 최대치는 뭐 50, 6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높게 나오는구나. 라돈을 측정한 122세대 중 102세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게 그 법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야,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네, 그리고 이 장비 또한 그 인증받았던 장비로 진행을 했는데 그 시행사에다가 문의를 하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환경부에서도 정해진 법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줄 게 없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라돈은 어떤 물질일까? 라돈은 자연 물질인 우라늄에서 생겨난 방사성 물질입니다. 문제는 호흡을 통해 들어온 후 폐 안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2012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명 등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추정 60부는 비흡연 폐암 환자의 발병 원인과 라돈의 연관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운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받아들였겠죠. 4차 항암 치료를 마친 이 환자는 가족력도 흡연 경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그랬냐고.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집안에서 방출되는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만 명 이상,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배에 달합니다. 방송 이후 라돈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 라돈 권고 기준치는 200 베크렐 이하, 올해 7월부터는 148 베크렐로 더욱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엄격해진 기준 역시 권고치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 21일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A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이들의 요구는 라돈이 나오는 건축 자재를 전면 교체해달라는 것. 제일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집이 병들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책임지고 즉각 분리한 라돈 석재 교체하라! 전 재산을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건설사의 저런 파렴치한 행동과 발언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이날도 건설사는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년째 건설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A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들. 급기야 입주민 중 일부는 라돈을 내뿜는 욕실 선반을 스스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놔두셨구나. 지금 1시간
이후 라돈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 수치가 지금 1.78이에요. 저희 집 처음에 됐을 때 똑같이 됐거든요. 40점 얼마가 나왔어요. 교체하고 지금 1점대가 나오거든요. 예. 화강석 재질의 선반을 인조 대리석으로 교체하자 욕실의 라돈 수치는 1480 베크렐에서 66 베크렐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욕실 선반에서 라돈이 배출됐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주진호 씨. 이제 저희는 바꿔달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그분들을 안 해주고 싶잖아요. 건설사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그걸 해요. 지난 3월 주 씨가 건설사 고객만족팀과 나눴다는 대화. 저희가 라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사실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긴 하지만 라돈이 그렇게 지금 뭐 인체에 유해하다? 근데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아직 정식 발표는 아직 못 봤어요, 인터넷에서. 지금은 점점도 심증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대표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럼요. 가서 물어보시고. 교수들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교수가 이랬는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까지 사회적 공분이 되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한 8개월? 1년은 채 못 됐을 거예요. 근데 라돈이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해당 건설사. 대한의사협회 측에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라돈이 폐암을 야기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일부 연구자들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미 뭐 잘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내용입니다. 작년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매트리스 사태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에서 지은 또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주민 토론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돈주택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입주민 중 70% 이상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부모니까 아이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누가 보호해야 돼요? 국가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터진다네. 지금 저희 아파트 1516세대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라돈을 마시고 있고 노약자들이 라돈을 마시고 있고 이제 그런 환경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실제 이 아파트의 라돈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토론회에서 만난 최성우 씨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어있는 안내문.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 화강석을 교체하거나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고 수시로 환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진호 씨의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화강석. 이거구나. 신발장 선반부터 문턱 입구까지 모두 화강석입니다. 이걸 뜯어내지 가구를 다 뜯어내겠다. 부엌에도 화강석으로 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역시 화강석으로 만든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하루 24시간 내내 환풍기를 돌리지만 세면대에서 방출되는 라돈 수치는 240 베크렐, 기준치 이상입니다. 환풍기는 계속 켜놔요. 왜냐면 계속 빨아내기 때문에. 환풍기를 계속 돌려놓으시는 거고. 이 순간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들이나 어린이가 있다는 게 대해서 저는 약간 개탄스럽고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좀이라도 적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의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중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알려진 곳은 모두 4곳. 그런데 해당 건설사는 이 4군데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단 한 곳의 아파트에만 문제가 된 건축 자재를 전면 교체해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실수였다. 지금이라면 안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식밖의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만난 A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일부 세대는 기준치의 무려 11배가량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라돈 배출이 의심되는 자재들을 교체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자재를 교체해줘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난 2013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라돈의 위험성에 관해 방송했던 추정 60분. 라돈은 주로 땅과 맞닿은 아파트 저층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아파트 17층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 건 석고보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 인광석을 이용해 만든 인산 석고보드. 방송 이후 관계 부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인산 석고보드에 대해 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태 조사는 잘 이루어졌던 걸까?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석고보드가 이제 얘기가 나왔고 원안위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석고보드를 공장 가서 그 전에 사용했던 것까지 몇 년간치의 석고보드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출량 조사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 문제가 되었던 인산 석고보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 하지만 아파트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신축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건설사는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 자재를 교체해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자체 라돈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설사. 라돈과 토론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원소가 있어요. 인터넷 보면 나오시나 토론이나 뭐 이런 강강기가 굉장히 짧아서 바로 뭐 없어지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돌을 재보면 그 토론이 한 90%예요. 라돈과 달리 토론은 배출된 후 55초가량이 지나면 바닥에서 채 1m도 올라가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라돈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바닥에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바닥면에 측정기를 놓고 수치를 재는 입주민들의 측정 방법이 아니라 토론을 제외한 라돈 수치만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토론이라고 반감기가 짧다고 비폭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소스가 원인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거든요. 원인 물질이 많으면 또 거기 비례해서 결국 이 토론이 나오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 물질의 수준에 따라서 또 비폭량은 결정되는 겁니다. 건설사는 또 다른 주장도 펴니다. 입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이 측정기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간이 측정기와 두 종류의 공인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총 6대의 라돈 측정기를 나란히 설치한 후 같은 양의 라돈을 방출했을 때 측정기의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10시간 연속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6대의 기기에서 모두 비슷한 수치의 라돈이 측정됐습니다. 평균 라돈 수치는 간이 측정기와 공인 측정기 모두 약 400베크렐, 평균값의 차이는 최대 600베크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민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건설사, 측정 방법도 문제 삼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바닥과 천장, 벽에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거실 한가운데서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김시환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이 조금 많아요. 네. 잠깐 실례 좀 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말에 가 다른 거예요? 아니, 랑 같은 원리고요. 얘가 이제 형식 승인받은 장비고 훨씬 더 감도가 뛰어납니다.
승인받은 장비를 이용해 라돈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건설사의 주장대로 바닥에서부터 1.2m, 벽에서부터 30cm, 천장에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거실 한가운데 측정기를 놔뒀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기준치 이상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지금 뭐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기질을 측정을 해도 기준치를 넘는 거고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게다가 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과 노약자의 경우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닥과 가까운 곳에 측정기를 두고 라돈 수치를 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바닥에 돌을 깔았어요. 근데 라돈이 많이 나와. 근데 바닥에 뒹굴고 있어. 그러면 바로 호흡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 라돈은 토lum이 됐든 뭐 우라늄이 됐든 라돈이 됐든 간에 내부 피폭입니다. 호흡을 통한 거는. 하지만 여전히 입주민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설사로 인해 갈등은 점점 증폭되는 상황. A 신축 아파트의 건설사를 찾아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측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해왔을 것 같은데 저희도 좀 한번 좀 논의할 시간도 갖고 서면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정리를 저희가 서면으로 좀 정확히 이제 좀 답변 드리고 며칠 후 해당 건설사에서 보내온 서면 답변. 라돈의 유해성을 묻는 우리의 질문에 해당 아파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라돈 측정의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건설사의 답변 내용은 모두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A 건설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건설 1층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또다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해서 대신 발음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서면 제가 부족하면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오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딱 그 서면 답변이 오면 좋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하나도 그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 답변은 전혀 안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지금 다시 물어보잖아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 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서면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죄송하고요. 그런데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입주민과의 갈등이 생긴 곳은 또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준공된 또 다른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김지은 씨는 이곳에 이사 오자마자 라돈을 측정해봤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대별로 한번 처음에 제가 이사 와서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그냥 단순히 254로 시작하다가 우린 마지막에 510까지 나오거든요. 이후 건설사에 문제를 제기한 김 씨. 그런데 인정 못한다. 왜 인정을 못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주민이 이사할 때 들고 온 물건에서 라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김 씨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라돈 수치를 재측정했습니다. 건설사의 주장을 반영해 미입주 세대를 포함한 4채의 집을 48시간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의 논리와는 달리 미입주 세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측에서 하는 말이 데이터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다가 놓고 찍은 사진을 보니 1.2m가 아니더라. 그리고 12시간 밀폐를 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밀폐부터 인정을 할 수 없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데이터는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말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건설사는 해당 아파트가 2018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해당 건설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에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공기질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자재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어쨌든 소비자하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저희 쪽에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재에 대한 기준으로 접목을 시켜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난처하고 최근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그전 거에 소급을 시킨다는 게 입주자랑 저희랑의 또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부의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명확하게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따를 것이고요.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불안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민의 입회하에 재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연이은 보도. 우리는 전국 신축 아파트의 라돈 실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라돈 때문에 메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뭐 제 것도 있고 뭐 한 몇몇 사람들이 데이터는 다 모아놨걸랑요. 각종 제보와 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신축 아파트는 총 1,194세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라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 이상을 기록하는 곳은 전체 43%에 달합니다.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세대의 평균 라돈 수치는 약 515베크렐, 기준치의 2배가 넘습니다. 라돈이 가장 많이 측정된 곳은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7,326베크렐로 기준치의 무려 37배입니다. 온라인상의 데이터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라돈에 대해 검색하거나 콘텐츠를 작성할 때 함께 쓰는 단어들은 뭘까? 데이터 분석 결과 라돈을 검색한 사람들은 화장실, 주방 등의 실내 공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주요 건축 자재로 화강석이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사용된 두 종류의 화강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라돈이 검출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화강석이 신축 아파트의 실내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화강석 수입 업체를 탐문했습니다. 무늬만 보고도 화강석의 출처를 알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KBS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가 가져온 이게 화강석인데 이게 출처나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돌 모양만 보고. 출처요? 네, 출처는 알 수 있죠. 아, 이 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속정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 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똑같은데? 이거. 우리가 가져간 욕실 선반과 색성과 무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강석이에요, 그럼? 네. 욕실 선반에 저걸 쓴다고요? 네. 화강석을? 네. 대리석을 안 쓰고 여기 아파트에서 떼온 건데. 그 화강석은 별로 안 좋아갖고 집안 내부에다는 잘 안 넣는데 대리석이 비싸고 화강석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싸죠. 가격 차이가 그럼 얼마나? 저희 대리석은 잘 취급을 안 해갖고 모르겠는데 화강석은 싸요. 아, 화강석 대리석하고 화강석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럼 대리석이 비싸죠. 아무래도. 우리가 들고 간 다른 종류의 화강석과 흡사한 제품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문제 화강석을 실내가 아닌 건물 외벽에 주로 사용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들. 그렇다면 건설사가 화강석을 아파트 실내에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한때 한 10년 전부터 이제 대리석 붐이 일었는데요. 네. 인테리어 그 자재로. 네. 근데 이제 대리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대리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가 네. 대리석 느끼면 비싼 이제 화강석이 더 싸거든요. 우리가 취재한 국내 화강석의 가격은 1제곱미터당 3-4만 원 가량. 같은 크기의 대리석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화강석에 비해 5배 가량 비쌉니다.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리석 대신 화강석을 사용했다는 의혹. 건설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A 건설사는 석재는 강도가 높고 미관이 우수하여 아파트의 고급 마감재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C 건설사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물하고 가까운 데 쓰면 이 강도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일 경우는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바로 어제 A 신축 아파트 건설사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앞서 보내온 답변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2차 서면 답변에서는 1차 답변서상에 있던 환기의 중요성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내용이 빠지고 라돈의 위험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실내 라돈 기준치인 200베크렐 이하로 관리하라는 법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는 답변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 외의 답변은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왜 이처럼 무성의한 답변을 해온 걸까요? 라돈에 대한 공포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건설사.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이 건설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은 대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추적 60분은 과거 3차례에 걸친 방송 이후에도 라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방송을 통해 인광석이 원료인 석고보드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인산 석고보드는 건축 자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8년에는 이 화강석이 라돈을 방출하는 문제의 건축 자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는 한 신축 아파트. 그런데 이곳에서도 라돈이 검출됐었다고 합니다. 수치는 2,100베크렐, 기준치의 무려 10배였다고 합니다. 결국 욕실 선반은 물론 집안에 있는 모든 화강석을 제거했다는 김동훈 씨.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돈이 방출되는 화강석을 전부 떼어냈는데도 어디선가 계속 라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라돈 원인 물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총 20대에 달하는 측정기를 설치한 후 48시간을 지켜봤습니다. 1,000이 넘고 2,000이 넘으니까는 문제가 돼서 잘 떼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떼어내셨으면은 라돈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틀 동안 측정을 했는데 저도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 꽤 높아요. 400 전후니까 꽤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측정된 라돈의 수치는 최대 500베크렐에서 최저 183베크렐 사이. 같은 아파트 실내에서도 공간에 따라 라돈의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 콘크리트만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농도가 뭐 한 500, 474. 그러니까 거실보다 더 높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거실보다는 좁고 콘크리트는 사방에 많이 사용됐고 조그만 방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요. 수치가 가장 낮은 방도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두들겨 보면 알지만은 이건 이제 가벽입니다. 가벽, 내력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콘크리트가 아니죠. 콘크리트가 덜 사용된 상태죠. 그죠? 육면체인데 육면 중에 하나, 둘 뭐 특별히 이제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이 아까 다른 방보다 좀 농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가 지목한 라돈 원인 물질은 콘크리트. 작은 방의 라돈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방을 둘러싼 6면 가운데 2면이 가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얘기 들으셨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막상 이렇게 보시니까 수치 같은 거.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주차장의 상판 자체가 이제 방사성 소수이기 때문에 그 상판 위에나 상판 옆에나 그 근처에서만 측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나온 걸 왜냐면 상상을 못했던 게. 실제 콘크리트에서 어느 정도의 라돈이 방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축 자재들을 모두 제거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나절에 걸쳐 벽지에서부터 석고보드, 방습제, 방열제 등 모두 뜯어냈습니다. 마침내 콘크리트 벽면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방의 라돈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48시간 후 수치는 411베크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라돈이 측정됩니다. 콘크리트의 30%는 시멘트고요. 저희가 시멘트는 그 시멘트 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수백 가지를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서 라돈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30%가 시멘트고 70%가 모래 자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의 모래 자갈에 우라늄이 많이 들어있던 거죠. 우리는 이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여 개의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콘크리트 납품했던 데를 찾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10개사 중에 한 건더라고요, 저희가. 10개.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뵙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지 아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나를 나왔는데 뭐 우리 거에서 나왔다면 회사 닫아야 돼요,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자갈과 모래 등의 골재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X대를 받았지만 X대는 그거를 들어오는 게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땅, 저기 뭐 국지 뭐 여기서 땅굴 파는데 뭐 터널 판다고 거기서 나오는 암도 갖다가 깨서 거기서 깨서 벨포자에다 팔고 또 이제 현장 어디 저쪽에 이제 땅을 팠는데 암이 나온다. 그럼 또 그것도 갖다가 하다가 깨서 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라돈이 하려고 많이 된 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해당 레미콘 회사에 골재를 납품한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마침 덤프트럭 한 대가 업체를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 트럭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인근의 한 터널 공사장. 골재 회사의 트럭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를 싣고 공사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코 회사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골재 회사에 라돈이 방출되는 원료를 납품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골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이게 지금 이쪽 지역 중부, 그러니까 서울 밑에 이런 데에는 골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는 자재에 관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요? 예예. 우리는 그건 관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 협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일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 장소에서 원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어떤 모래나 자갈에서 라돈이 방출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원료들이 콘크리트에 배합돼 아파트 건축 자재로 쓰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폐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적은 양의 라돈이 방출되더라도 그게 농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풍이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축 주택과 달리 신축 아파트들은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체가 쉽게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기밀 성능을 높여 건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라돈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실제 신축 아파트의 기밀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한 신축 아파트의 기밀성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창문과 출입구, 환풍기를 비롯해 주방 후드까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 후 벽면과 세시의 이음새 등을 통해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파트 실내 환기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1.1회 환기 횟수가 시간당 1.1회 정도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기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한 3, 4년 전 대입하긴 합니다만 평균값이 한 2.9 정도 나오는데 지금 1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매우 기밀하다. 그래서일까? 실제 이 아파트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는 모두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기밀 성능을 높이게 되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고 환기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부작용 비슷하게 이제 기밀하니까 뭐 실내에 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실내 라돈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농도가 이제 누적돼서 높아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일부에 쓰이는 화강석과는 달리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원자재인 콘크리트. 가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밀폐율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라돈이 다량 방출되는 자갈이나 모래를 배합해 만든 콘크리트가 시공된다면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입니다. 때문에 관계 당국의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80% 이상의 돌등에서 대부분 라돈이 검출된다. 어찌 보면 현재의 사태는 라돈 포비아에 가깝다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라돈에 대해 갖는 공포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건설사가 키운 건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2013년과 14년 추정 60분이 총 3차례에 걸쳐 라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약 5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 관계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건설사에 라돈 원인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6개월째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김지윤 씨. 다급한 마음에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한이는 저한테 그 대리석, 그러니까 젠다이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죠. 욕실인데요. 그랬더니 붙어있으면 저희가 아닙니다. 아, 그 젠다이가 네. 당연히 설치돼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네 이러고 환경부에 다시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환경부는 그건 건축자재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네 건축자재죠. 그랬더니 국토부를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다시 국토부를 갔어요. 그때 국토부는 무슨 소리냐. 라돈은 실내 공기질이다. 환경부 가라. 라돈은 원인 물질과 측정 장소에 따라 세분화돼 각각 다른 정부기관에서 관리 감독된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 건축자재는 국토부, 그리고 원료 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그냥 그 막연함,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막연한 공포 그거였죠. 세 곳의 정부기관에 왜 컨트롤 타워를 두지 않고 세분화해 라돈을 관리 감독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되 대신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 국토부 역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아파트 실내에서 검출되는 라돈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된 건 과거 2014년도에 방송했던 거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추정 60분 방송 이후라고 합니다. 당시 관계부처는 합동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만 해당되던 실내 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을 신축 공동주택까지 확대한 건 정작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에 불과해 실제 효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왜 권고에 그쳤는지 환경부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실내 공기질 기준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국외에서도 라돈은 권고 기준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라돈 권고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의무사항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면 건설사들에서도 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할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이 권고로 해놨으니까 자기는 법적 책임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토부 원안위와 함께 건축자재 라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라돈을 뿜는 원인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 발생원을 제거해야 한다로 라돈 물질도 하자보수 내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지금 개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돈을 방출하는 문제 건축 자재들에 관해선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자재의 라돈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토양에서의 라돈 방출을 주요 요소로 관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5년간 이어져온 아파트 라돈의 공포를 잠재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 원래 라돈이 일변화, 계절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가에 너무 불안하기보다는 좀 환기 등이나 어떠한 저감 방안을 통해서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이 보셨을 때 언제쯤 이 라돈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밖은 미세먼지, 창문을 닫으면 안은 라돈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 등 관계당국은 라돈의 위험성 논란이 일 때마다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기만으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실제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라돈과 관련해 특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방사선을 배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추정 60분이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것처럼 2019년 오늘 우리는 또다시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라돈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돈 벌어서 우리 집 부자 되게 하는 게 내 꿈이다. 뭐 좀 조사할 일 있다고 쭉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암울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세월을 또 살으라 그러면 추정 60분에서는 상가, 매도, 매수 과정에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